또 요즘 이상과열 현상 때문에 그 정부 이미 올라가 버린 집값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네. 네네.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 이런 시장 중에 그래요? 한 곳입니다. 충주, 청주, 그래서 원래 충주와 청주를 해서 충청도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충청도의 대표 지역인 충주와 청주 이 두 지역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안 올라가고 있었고요. 뭐 6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도 굉장히 많았고 청주 같은 경우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700 정도밖에 안 가는 이런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일자리 증가, 물론 이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지금 오르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분명히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는 2029년도부터인데 거기에 맞는 구조로 지금 가격대가 오르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네네.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충주가 달려야 되는데 네. 충주도 지금 이 앞쪽으로 지식정보 산업센터가 지금 지방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이런 네네네.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쪽이 커지면서 여기와 가까운 또 청주시장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충주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충북 음성간 또 혁신도시가 또 커지고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주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가 오창 많네요. 쪽으로. 네네. 그래서 충주, 청주. 그래서 충청도의 대표 지역인 과거의 대표 지역들이 이제는 미래의 대표 지역으로 좀 바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쪽 이 라인이 아마 경기도 평택 라인까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 라인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해가지고요. 여주 쪽으로 해서 강원도 쪽으로 쭉 빠지는 이런 전철 라인이 또 한참 공사 중이고 교통 호재가 발생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다음에 녹지를 가장 많이 끼고 있는 지역 중에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청주, 충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를 끼고 있는 녹지도 잘 끼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대도시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아파트 시장도 토지 시장도 그 외에 기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용 시설들도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꼭 이 충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 외곽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기존 도시가 있다면 도시 외곽으로 확장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가죠. 거기에 플러스 전세가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그렇죠.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갈수록. 그러니까 원도심,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전세, 월세 혹은 실거주 시장의 주거지가 멸실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목동도 이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갑자기. 그럼 목동이 없어지게 되면 예를 들자면 네. 목동 일대의 양천구나 강서구 일대의 기타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시장에 못 들어가는 아파트 시장이 뜰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멸실돼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이주민이 발생되거든요. 그죠, 이주민. 그 이주민들이 전세, 월세, 실거주자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월세가 움직여지고 특히나 대표적인 게 전세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잠깐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여지는 시간에 나가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네네. 그래서
사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전세로 잠깐 나가서 한 그쵸. 3년 내지 길면 5년 정도 살다가 들어와야겠다, 새 집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리고 전세가가 실제 거래가만큼 또 올라가주는 이런 구조로 그렇죠. 가게 되면 아유, 전세 가는 것보다 이번 참에 조금 더 보태서 하나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집이 지어지면 들어오면서 시세 차익이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팔고 시세 차익을 또 보는 이런 구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도 가격대가 오르고 있고요. 수도권도 오르고 있고 지방 특히나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이루어지면서 구도심, 원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도시정비 사업, 가로정비 사업이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아파트 전세가가 먼저 뛰고 보더라. 그래서 그 지역의 매매가도 동반 상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전월세가 뛰어야 이게 선행지수가 좋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맨날 뭐 역대급 저성장의 시대다. 네네. 이 불구하고도 부동산 시장은 오르고 있어요. 네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원래로 치면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울 특정 지역 중저가 아파트 시장 오를 거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고가 아파트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봤고 네네.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으로 좀 들어가주는 시장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가 좀 빠지는 이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네네네. 구조는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어가는 구조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과거 2008년 그 앞전에 07년 IMF 시절 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 자금을 2년 내지 3년, 길게는 4년 가까이 쭉 풀어오더라. 그러니까 풀어가는 기간 동안만 버티면 그 이후에 3년 내지 4년 후에는 다시 그 자금들이 돌아서 부동산 안정자산으로 투자가 들어오더라. 안정자산. 그렇죠. 그래서 안정자산인 부동산, 특히나 주거지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부터 가격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과거 선례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막 6%, 7%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알기로 다 7%대 네, 가까이 많이 떨어진 떨어졌어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경기 지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경제 지표, 선행 지수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연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면 분명히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이 지금 보합 혹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전제는 이왕 정부에서 자금을 풀어가는 구조라면 뭐 한 3, 4년 버텨보지 이런 구조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